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구속됐습니다. 군무원 A씨의 개인 노트북에서 해외에서 공식 활동 중인 화이트 요원은 물론 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블랙 요원 정보 등이 담긴 기밀 자료가 유출된 정황이 포착된 건데요. 요원 신상 정보 등이 담긴 2, 3급 기밀 대여섯 건이 파일 형태로 중국 동포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출된 기밀이 북한으로 향했고 A씨한테서 기밀을 넘겨받은 중국 동포가 북한 정찰총국의 정보원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극히 소수만 하는 블랙 요원 리스트가 북한에 유출될 경우 해외 군 정보망은 돌이키기 어려운 수준의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사건 직후 중국 등에서 활동하는 일부 블랙 요원이 최근 급하게 귀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전문가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국군 방첩사령부가 정보사의 기밀 유출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게 지난달이라고 하는데요. 군은 정보 유출 정황을 어떻게 파악한 건가요? 우리 군에 대한 간첩 행위를 탐지하고 막아내는 방첩사가 그 정보사 블랙 요원들의 신분 등 개인 정보를 비롯한 기밀이 유출된 정황을 확인을 하고 그 정보 소속 군무원을 기밀 유출 혐의로 이제 계속 마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6월 말에 그 군무원의 노트북, 컴퓨터, 휴대전화, 뭐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정확하게 파악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블랙 요원은 말 그대로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활동하는 사람들인데 주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요? 그러니까 정보관, 그러니까 이제 그 인간 정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만, 네. 정보를 수집하는 이 정보 요원은 크게 화이트와 블랙으로 나뉩니다. 화이트란 공식적 직함을 가지고 파견한 인물로, 그러니까 주로 이제 외교 공간에서 근무하는 국방무관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신분을 드러내고 공식적으로 합법 활동을 하니까 정보 요원이라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본국과 해당국 보호국의 주재국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근데 블랙이란 신분이 아닌 화이트와는 달리 비공식적으로 잠입해서 활동하는 인물들. 그래서 뭐 나라나 여기마다 틀리지만은 뭐 특파원으로 할 수도 있고 해외 기업 주재원 뭐 아니면 사업가, 유학생 등으로 위장을 해서 화이트가 합법적 활동으로만 입수할 수 없는 고급 정보를 네. 다소 탈법적 수단을 쓰도록 확보하는 것이 임무입니다. 그래서 이 블랙 요원은 언제나 그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블랙 요원과 화이트 요원의 차이점 설명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블랙 요원들의 신분이 노출된다면 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고요. 정보전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신분이 노출되면은 특히나 그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북한 측에 의해서 이 해당 그 요원들의 정보관들의 신변의 위협이 가해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지금 정보사는 상당수 요원들을 좀 급히 귀국을 시키고 대외 활동 금지령을 내렸다. 뭐 일단 이렇게 알려지고는 있습니다. 네. 기밀을 든 파일을 건네받은 중국 동포가 지금 북한 정찰총국의 정보원일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배우는 누구로 추측할 수 있을까요? 글쎄 뭐 이분은 아직 현 단계에서 이것을 뭐 정확하게 북한 측이다 아니다를 확보할 수는 알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일단 뭐 조선족이기 때문에 뭐 북한과의 가능성도 있지만은 중국 첩보 당국과 정보 당국과의 연결 가능성 등도 그 종합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뭐 일단 그러니까 북한과 연계된 간첩 사건일 경우는 이것은 뭐 보통 크기의 사건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군에서도 극히 소수만 하는 블랙 요원 리스트가 북한에 유출될 경우에 해외 군 정보망이 괴멸 수준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는 정보망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는 게 일반적인가요? 일단 기존에 이제 뭐 그 현지에 보통 이제 우리가 케이스 오피서 공작관이 현지 인원들을 또 포섭을 해가지고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는데 아예 이 공작관 신분이 탄로가 돼가지고 빠져나올 경우는 아예 그 현지에 그 포섭하는 네트워크를 새로 구축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뭐 기존 정보 네트워크가 확실하면은 그 공작관만 교체해서 접근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완전히 새로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엄청난
타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트워크를 완전히 새로 구축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해당 군무원은 오늘 구속됐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는데 정확한 혐의가 어떻게 되는 거죠? 뭐 사실은 일단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걸 전달했다고 하는 조선족이 그 북한과 연계됐다고 하는 그 증거라든가 관련된 조사 내용들이 아직은 확실하게 수집이 안 된 것으로 보이고요. 북한과의 연계 혐의가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은 이제는 간첩죄로 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군무원 같은 경우는 군형법상의 간첩죄에 해당하는데 군형법상의 간첩죄는 오직 사형만을 선고할 수 있는 굉장히 중한 범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군사 기밀 유출 혐의이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고급 정보들이 어떻게 군무원 개인 노트북에 있을 수 있었던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원래 정보기관은 서로 컴파트먼털라이즈 그러니까 이 서로 간에 정보를 알지 못하게 큰 그림을 보지 못하게 정보들을 차단을 해놔야 돼요.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해당 공무원이 이 자료를 열람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없었던 것도 분명 그렇고요. 게다가 심지어는 외부로 유출돼서는 안 되는 자료를 지금 노트북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료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군무원은 해킹 때문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해킹되었을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요. 애초에 이것은 좀 믿기 어려운 것이요. 분명히 본인도 해외 정보 파트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고 해당 리스트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갖는지 알았을 텐데 이것을 인터넷과 연결된 노트북에 그 파일을 보관하고 있었다? 이거 자체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없는 설명입니다. 네, 해당 군무원은 구속됐으니까요. 향후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욱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